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5억 로또면 뭐하냐? 7억이 없는데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마감되는 올림픽 팍포렴 둔촌주공 무순이 줍줍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금 부자만 돈 버는 줍줍이다. 이거 어찌 보면 대출 규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무순이 줍줍의 지형도가 변했다라는 뉘앙스도 지금 느껴지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강동구 올림픽 팍포레온이 지금 30억 해, 84제곱이. 근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야? 아니잖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강동구 아파트는 한 7, 8억 정도면 돼. 그래야 좀 정상가 아닌가? 그죠? 7, 8억도 좀 많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3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꼬리에 물고 고점의 아파트 계속적으로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대출 다 몰아가지고 여기에 몰빵했습니다. 그렇게 몰빵을 다시 내리누르고 다시 그 몰빵 누르고 다시 몰빵 누르고 그냥 꽉꽉 밟아가지고 그 가치를 굉장히 단단하게 채웠어. 근데 그 채운 가치가 시장의 어떤 투명한 가치평가로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심, 어찌 보면 내가 이 아파트 하나 잡아주고 인생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투기적 어떤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30억 대는 아파트가 좀 정상가로 내려와야 되잖아. 이제 대출 규제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량 줄고 거래가 감소되고 상당 부분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좀 정상적으로 회귀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당장 뭐 대출 규제 때문에 15억 로또면 뭐하냐? 현금 7억이 당장 필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거 시장 자체의 어떤 왜곡된 어떤 이 지형도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올림픽 팍포레온 무순위 2차 진행이 되는데 3구, 5구, 8사가 나왔죠. 한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총 4세대 나왔는데 5구제곱이 10억대, 84제곱 12억대. 말 많았어, 여기. 5구제곱 10억대, 84제곱 12억. 야, 3, 4년 전에 분양을 한 곳인데. 그죠? 뭐 이 정도로 그냥 어마무시하게 가격을 때려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결국에 와서는 뭐 10억 정도, 15억 정도 뭐 너끈하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결국 왜곡된 자금 들어와가지고 왜곡된 가치를 형성한 곳. 결국 우리가 무순위 집집을 물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가치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라도 여기에 깃발 딱 꽂으면 그 이상으로 2배 이상 아니 30억 하는 아파트가 뭐 한 40억, 50억, 60억 하겠네.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자체는 이제 안드로메다 가게 되는 거죠. 누구나 쉽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자체가 완전히 차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강남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강남 입성을 꿈꿨는데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당장 현금 10억 구하지 못해서 그 꿈이 무너졌다. 이것도 좀 이상한 해석이죠. 그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 자체가 무너져야 돼, 실질적으로. 너무 이상 과열 현상이 밀어올린 집값 추이가 시장을 교란을 시켰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왜곡을 시켰다고. 아니, 누가 20억짜리 집을 선뜻 사려 하겠습니까? 2030에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배짱 아니고서는 보통 이 친구들 보면 뭐 대출 땡기는 데는 뭐 6억 이상? 뭐 그냥 풀악셀 밟아버립니다. 거의 9억 정도 뭐 대출 땡겨와가지고 이런 강남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로 찍어놓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닭장의 골드바 현상이지. 그렇게 켜켜이 탁 칸막이 쳐놓고 그 칸막이 안에서 내가 산 것보다 한 2배 정도 뭐 20억에 샀으면 40억 정도 될 수 있겠다. 골드바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주거 안정의 정상화 필요 없는 어떤 시장이 돼버린 거지. 가치 왜곡의 편중이 거의 뭐 정점에 달하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이번에 628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게 딱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뭐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뭐 허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집값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강남권에서만 3개 단지, 뭐 잠실 루엘, 오테르 포레, 그 다음에 레미안 트리니원
대부분 84제곱이 아마 2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지들입니다. 이거 잡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대출을 다 끌어모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규제 전만 해도 이런 어떤 분위기가 과열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영끌, 리얼한 현상이었고, 지난달 생애 최초 매수가 4년 이래 최대 폭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6월 생애 최초 매수자가 7,170, 물론 뭐 건전하게 자기 이 실수요를 위해서 진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급지 혹은 또 뭐 갈아타기, 뭔가 환승을 통해서 차익을 구가하려 했던 수요들이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켰고, 이거 완전히 뭐 바다를 가르듯이 엄청난 자금의 물결들이 막 출렁이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헤엄쳐서는 거기에 수장될 수밖에 없어. 근데 바다를 쫙 가르는 듯한 엄청난 대출, 그 틈새를 만들어 가지고 상급지를 찍기 위한 그런 뭐 이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2030이 생애 최초 매수 현황이 보면 뭐 3,322건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 결국 뭐다? 이건 연체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규제 전만 해도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른 곳만 올랐지, 역시 그 이외의 지역들은 약간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리고 628 대출 규제 딱 터지면서 서울주담대 연체율 역대 최고치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남의 쌀이야, 남의 쌀. 내 쌀이 아니라 남의 쌀 먹고 내가 배 툭툭 투들기면서 뭔가 차익을 구가했던 이 비정상적인 어떤 경제 근간의 모습들, 확실하게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게 연체율이 정말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동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경제 데이터가 실시간 파악 힘들 정도로 뭐 어마무시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뭐 관세 정책 자체가 뭐 자고 일어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트럼프의 워딩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인데, 당연히 인플레 현상 지금 어느 정도 봉합되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듯 하지만, 이거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이먼 회장도 뭐 금리 인상 가능성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관세 우려 요인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야. 엊그저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어. 그리고 이후에 뭐 이번 달에 동결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거 집값 잡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창용 총재 스스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시그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집값이 더 치솟는 어떤 궤적의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또 뉘앙스로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지금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잘못 연끌했다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9월 한국은행 이 통계에 의하면 주담대 연체율이 0.35%로 집가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연끌들이 거의 뭐 직진 모드를 유지하면 전혀 뭐 옆을 돌아보지는 않아. 그냥 경주마들이 경주 레이싱 하듯, 경주마들 뭡니까? 딱 90도밖에 못 보잖아. 180도의 시선이 안 나와요. 헝겊으로 이렇게 딱 가려 눈을. 그런 것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가계대출 증감 추이는 4월, 5월, 6월 보십시오. 달의 그 숫자를 그대로 닮아가잖아. 3월은 3조, 4월은 4조, 5월은 5조, 6월은 6조, 7월은 뭐다? 7조 되겠네? 근데 6월 28일 날 규제가 딱 터지면서 이게 거의 8천억 수준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지금 제일 큰일 난 건 연끌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잔금 치를 때는 자기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집을 살 때 마스터 플랜은 전혀 자기 자금을 동원해서 하겠다라는 생각 추호도 없었을 거예요. 대출을 뭐 100%, 200%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결정을 짓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중후반이 체력이 고갈이 됐어. 더 이상 못 뛰어. 너무 뛰었어. 너무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반 후반이 그냥 후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건데,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분양을 받을 때 내가 뭐 무리하게 뭐
초반에 초장에 뭐 5억, 10억 들여서 그 집을 살 이유가 있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현금을 뭐 5억 이상,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모자라도 내 집 마련 가능한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1호 사업은 적금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적금주택이 지분적립형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일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이 확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결국 내가 집을 살 때 10%만 일단 내란 얘기야.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입주한 다음에 2, 30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내가 차곡차곡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목돈을 만드는 적금처럼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분양 가격 일부만을 내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 집에 대한 지분을 취득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표를 보시면 최초에 뭐 25% 지분 취득했다가 5년차, 10년차, 15년차 85%, 20년차 가면 100% 완벽하게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도 이렇게 오르고 지금 뭐 대외 변수도 뭐 관세 장벽도 있고 경제의 어떤 성장률도 지금 좀 굉장히 막히는 판에 내가 무리해서 5억, 10억 목돈 그냥 초장에 때려 넣을 이유가 전혀 없. 그렇게 초장에 때려 넣잖아요. 고스란히 후폭풍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초장에 진입 비용을 줄여서 시차가 흐르면서 어느 정도 내 지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이 주택 시스템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분양가 일단 10%만 내고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단 입지만 좋다면 충분히 그 입지에, 아니 솔직히 그 집에 사는 목적이 그 주변의 인프라 이용하기 위해서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내가 직장이 있는데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면 이거 오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돈을 나눠내서 뭔가 적금처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지방 분양, 뭐 경기권 분양 개박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 6, 7억, 8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중도금까지 내는데 뭐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어. 2000 부발력 에피트 에디션 여기 뭐 다 세모표 뜨잖아요. 전부 모든 평형이 미분양이야. 공급 금액 보니까 115제곱이 8억 9천이네. 2천인데 9억 가까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쌍용더 플래티넘 서면 여기 부산 쪽인데 362세대 모집에 273명 지원했습니다. 다 미분양이야. 분양가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7억에 가까워. 그러니까 초장에 때려 넣는 분양가가 이렇게 크니까 누가 이거 선뜻 하려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1200세대 모집에 38명 지원했어. 와, 이건 충격이네. 101제곱이 6억 4천. 거의 뭐 7억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분양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장에 너무 많은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 박치기 해야 되는데 이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울 분양가는 뭐 2년새 2억 9천, 3억 정도 뭐 1년마다 1억씩 오르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국평이 뭐 국민 평형이 뭐 17억인데 이걸 국민 평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색하지. 어떻게 17억이 국민 평형이야. 현금 부자 평형이지. 이제 6억밖에 대출 안 나와. 그래서 11억 자기 현금으로 다 치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하잖아요. 미션이 임파서블이야.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내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지금 패닉 바잉이 공포 심리에서 계속적으로 조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대출, 이번에도 대출 탓을 하고 있죠. 대출 막히면 우린 평생 전세 신세다. 아니, 지금 이 정도로 오른 집값을 어마무시하게 쓰나미 같은 대출을 몰고 와가지고 그걸 그 분양가를 뽀개야 될 근거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집주인이 올려놓은 집값 그렇게 탐나? 그 집값 내려와야 되잖아요. 대출을 막힌다는 거는 이제 집주인들이 고립되는 거지, 매수자들이 그 집을 못 사가지고 막 쩔쩔매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불안감에 뭐 패닉 바잉에 빠질 수도 있다. 누가 패닉 바잉에 빠지는데? 기다리면 반드시 길이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란 얘기예요. 뭐 6월 달에 뭐 이런 패닉 바잉 때문에 10,000건이 넘는 어떤 거래량이 나올 정도로 이런 공포 마케팅이 충분히 통했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량 느니까 당연히 거래가 올라가는 거고, 결국 다 누구에게 전가가 됩니까? 집을 사려는 매수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안적인 형태, 지분 적립은 100% 추첨이야. 이제 뭐 청약 저축의 적립액이 얼마냐, 뭐 가점이 얼마냐 필요 없어. 100% 전산 데이터로 돌려가지고 추첨해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17,000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분양가는 10%에서 25% 정도 내니까 충분히 앞으로 30년 거치해서 상환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입지죠. 서울 외곽 아니면 쫙 경기도 저 꼭다리에 붙어있는 집이 아니라 강남도 될 수 있고, 송파도 될 수 있어, 영등포 될 수 있고, 서대문 될 수 있고, 서울 직주 근접 안에 위치한 신축이라면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급 규모도 뭐 7,4제곱 30평대 충분히 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평형, 선호하는 평형도 충분히 고려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서울 의료원 부지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봉은사역을 뭐 엎어지면 코다할때의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여기 뭐 인프라는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남의 최고로 좋은 어떤 고도화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직주 근접, 뭐 서울의 어떤 직장이건 내가 지하철 타고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직주 근접의 환경적인 어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곳에 지분 적립형이 나온다. 결국 한 8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익공유용으로 나온다면 10% 내가 분양대금 물고, 여기 봉은사역, 삼성역, 뭐 그리고 현대 글로벌 센터 뭐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20년, 30년 거치하면서 차분하게 갚아 나간다면 오히려 초장에 내가 그냥 대출 끌어모아가지고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스스로 괴멸하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신규 택지 발굴로 뭐 3만 가구 지금 공급한다는 그런 이 입지들도 서울 조달청, 뭐 국립외교원 부지, 외교원 부지도 지금 양재역은 뭐 거의 뭐 걸어서 한 3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죠. 외교원 유휴 부지가 굉장히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으로 적합하다. 그죠? 여기도 한 400세대나 500세대, 100% 추첨제로 뽑는다면 굉장히 어떤 수요층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획됐고 진행돼 왔어. 근데 약간 스톱됐는데 이번에 아마 공급처로 확실하게 발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여기도 굉장히 좋죠. LH 부지인데 강남구청역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조달청 부지도 여기도 뭐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죠. 고속터미널역. 그러니까 강남 쪽인데 뭐 10%나 이익공유형 통해서 내가 최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급들이 분명히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너무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 현금 박치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급지들 발굴이 되고 또 발표가 되면 제가 빛의 속도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기다리신다면 무주택자들에게 좀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혹시 지금 이 전세로 온 집주인들이 굉장히 지금 뭐 후덜덜 할 정도로 뭐 엄청난 지금 이 전세 자금을 동원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죠. 대출 규제의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리해서 갭 투자나 뭐 대출 어마무시하게 일으켜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내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더 확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에 닿을 듯한 그런 어떤 집값 수준으로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국가도 좀 든든해지고 이 경제 위기 좀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잘 기다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